탄핵 이후에 잠시 이제 소강 상태였던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이제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연말까지 숙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지체하는 건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에 시간을 벌어주는 반국가적인 행위 아니냐. 그래서 24일까지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또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등 이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 수사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반면 국민의힘은 이 위헌적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데도 탄핵으로 국정을 초토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건 특검의 폭거다.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명태균,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마구잡이식 여당 수사를 하겠다는 속셈을 깔고 있다. 내란 특검 역시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 글쎄요, 내란 특검 관련해서 증거인멸에 시간을 주고 있다라고 뭐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건 아니죠. 지금 국방부 장관 구속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육군참모총장 구속됐고 뭐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등 수없이 많은 지금 군인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 지시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인데 검찰이 한 발 물러서서 하등의 어떤 법률상의 일체의 논란 남기지 않고 수사기관 통합해서 그냥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걸로 정리하겠다고 해서 사건 기록 지금 사건 다 넘겼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란죄 관련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또 검찰, 공수처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거기 무슨 증거인멸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과연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조차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내란 특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지금 공수처가 최종적으로 수사가 다 끝난 이후에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나 느낌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굳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 워낙 명확거나 하니까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그냥 방대한 수사 대상, 그 다음에 특검 추천을 반드시 야당이 지명하는 사람이 결국은 특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보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은 지금 당장에 급한 부분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다시 좀 여야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수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좀 축소하고 가령 대한변협 회장이라든지 어떤 중립적인 기구에서 추천이 이루어져서 특검 지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마 법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입장이 갑자기 강경해졌어요. 이게 이제 탄핵소추되고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면서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아마 지난주에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한덕수 대행은 이유를 밝혔죠. 이게 이제 정책적 사안인데다가 그동안에 정부가 계속 반대해왔던 사안이고 각각의 법안들이 가질 수 있는 어쨌든 문제점이나 뭐 위헌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민주당 그 내부에 좀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강경론으로 돌아서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일단 지금 상설특검이 그 발동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추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추천 절차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그 공수처나 혹은 검경의 수사하고 중복되는 면도 있는데 상설 특검이 어쨌든 발동이 됐는데 거기에 또 일반 특검법을 한다는 게 언뜻 봐서는 조금 옥상옥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 대목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내용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설특검은 이제 기한이 짧거든요. 그래 60일밖에 안 되니까 그 뒤에도 어쨌든 검경 공수처가 아닌 특검이 수사를 하도록 하려면 이 특검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 통과돼서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 상설특검 발동돼서 기한 만료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이 그림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제 중복이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어쨌든 검경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특검의 필요성이 크냐.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으로서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는데 필요성이나 실효성 면에서 조금은 좀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어서 저는 저게 진일까 내일까지 안 하면 바로 탄핵하겠다는 게 진일까 아니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하도록 만들기 위한 정치적 압박일까 후자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그 지난번에 거의 통과될 뻔했습니다. 6표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런 사태의 배경에 김건희 씨 문제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한 이 논란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덕수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걸 가지고 뭐 그 정치적으로 논란을 벌여서 득될 게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일정하게는 이제 본인이 거부권을 하나를 행사한다고 치면은 저라면은 내란 특검법은 여러 가지 어쨌든 사유들이 있습니다. 중복도 되고 수사도 진행하고 있고.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 별로 변명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엔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전망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게 좀 문제라고 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할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란 동조자입니다. 그리고 핵심적 동조자예요. 바로 탄핵을 하든가 아니면 압박해서 자진사임하도록 하고 거국 중립내각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그 대목에서 좀 망설였어요. 그게 아마 빠른 헌법재판관 임명 이것 때문에 망설인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약간 이게 단추가 꼬였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덕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탄핵을 한다면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탄핵은 사유가 안 돼요. 그러나 내란 동조자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뭐 거부권 행사 이 얘기 말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내란의 핵심적인 동조자로서 한덕수를 파면한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胡준숙 대변인, 이제 내란 특검과 별개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그 한덕수 총리가 검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이제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했다라고 그랬으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권한 대행이 됐는데 그 입장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다른 결정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저는 공직자는 한 가지 기준으로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헌법에 맞느냐, 법률에 맞느냐 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안 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대통령조차도 헌재에서 이제 그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그 내란 특검법 모두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명백합니다. 헌법에는 공직자 임명권은 행정부가 갖게 돼 있는 것인데 대통령한테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뭐 사실상이 아니라 거의 100% 야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특검을. 거기에서 심각한 위헌인 것입니다. 그럼 위헌인 것을 그냥 내가 야당이 압박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자. 그러면 그거 자체가 헌법 위반이에요. 이거야말로 탄핵 그 소추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박 의원님은 이제 내란 동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대행이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내란죄라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군인들이 투입돼서 권능 행사를 못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국헌 문란의 목적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폭동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당시까지는 국회에 군인들이 투입된다든지 아니면 포고령에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이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할 여지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만 놓고서 그 당시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내란 동조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동조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폭력적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만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과 그다음에 특검을 중립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야정 협의체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나중에 역사가 볼 때도 정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어떻게 됩니까? 내란 특검법도 사실 이제 임명권 거기에 있어서는 그 위헌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그 조건만 달아서 다시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란 특검법도 이제 거부해야 된다고 고 대변인은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자신 대상인 국정농단 특검법도 5일 만에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조본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는 게 아니냐, 김경진 의원은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 자체가 지금 그 수사 대상에 또 올라 있고, 그래서 이걸 거부하게 되면 수사를 회피한다는 느낌도 들고, 네. 또 뭔가 수사가 속도를 내야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헌재도 그 결과를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방해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시각도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 첫 번째로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내란 특검법이나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건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요, 헌법소원 사건,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법이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게 해서 이거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특검을 추천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고요. 특히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그 당시에도 고려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저는 그냥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법안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박 의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가 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뭐 호준석 대변인도 반대 의견 주셨으니까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 충돌이 있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수사 대상이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주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해 충돌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지위라고 저는 보이고요.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특검법을 거부한다? 이거는 권한대행으로서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거부권 행사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두 특검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들이 다양한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거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6개 법안 거부권은 한 대행이 그래도 잘한 일 아닌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꼭 해야 나라가 안정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이젠 좀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발언도 주셨고요. 한덕수 대행은 내란 동조할까 말까 저러고 버티고 있으니 아직도 멀었다, 이런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야당 추천 특검 위헌 시비 바로잡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그리고 탄핵 결정하면 가결 정족수 놓고도 싸울 텐데 참,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야당이 특검에 추천 임명을 하는 특검이 사례가 없지 않아요. 과거에 내곡동 사저 특검은 아예 여당이 추천권을 포기했고 박근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은 당시에 그 특검으로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한동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야당만 추천권을 행사하는 특검은 뭐 우리 헌법 체제에서 있을 수 없다는 거는 사실도 아니고 틀린 논리고요. 그리고 그 내란 성격을 당시에 국무회에서 알 수 없었겠죠. 그때는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탄핵의 요건으로 윤석열 탄핵의 요건으로 위헌 불법적인 개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이제 내란이 더해진 거예요. 그건 형사상의 문제인 거고 때문에 그런 위헌 불법적인 그 계엄을 계엄을 막지 못한 그런 국무위원들도 어쨌든 위헌적인 행동을 한 거고 책임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한덕수는 국무총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권한대행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게다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아무리 대통령 권한 일체를 위임받는다 하더라도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전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는 논리도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지금 여당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과거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고건 총리 시절에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정책 사안이었고 이번에도 어쨌든 6개 법안에 대한 정책적인 거부권 행사는 넘어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성격이 달라요.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위헌적인 위헌적 요소 논란이 따를 수 있는 권한 행사가 나오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댓글에 온 국민이 한덕수 대행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한덕수 대통령인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